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결국 코칭이란 팀원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고 변화를 추구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코칭은 경청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하고 피드백함으로써 구성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코치는 파트너 또 지원자가 되어야 하고요. 코칭을 받는 피코치자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입니다.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만 코칭은 코칭받는 사람이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도록 돕는 그런 과정입니다. 코칭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조직 내외부의 빠른 변화로 인해서 학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조직 내에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또 기술의 발전은 정말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죠. 그래서 조직원들이 새로운 지식과 스킬의 개발을 위해서 조직 내 상시 학습은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몇 번 없는 공식적인 교육과정보다는 매일매일 업무 현장에서 상사나 선배로부터 받는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서 직원들은 훨씬 더 많은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바쁜 업무 현장에서 그러한 코칭을 위한 시간을 갖기 어려울 수 있고 또 코치의 어떤 스킬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일관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외부 코치를 통해서 임원부터 핵심 인재까지 성장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코칭 스킬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이고 또 자기 주장이 명확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일일이 지시받고 통제받는 그런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그런 상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사가 멘토나 코치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일을 추진하다가 경험이나 스킬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열린 대화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코치를 필요로 하는 거죠. 코치는 다음과 같은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코칭에 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고 또 둘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이미 그 사람 내부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조력자,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점화시키고 또 진정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지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칭의 기본 원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 매니징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코치는 일일이 지시하거나 간섭하면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팀원의 의견을 듣고 또 질문을 던져서 팀원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 시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유롭게 논의하면서 또 제안하는 것이 바로 코칭의 기본 원칙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의 창조성과 통찰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직원들이기 때문이죠. 둘째,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리더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프로젝트 업무를 부여한 뒤에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필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좀 더 권한을 준다면 그 직원은 자연적으로 책임감과 오너십을 갖게 되겠죠. 물론 처음부터 어려운 업무를 맡길 수는 없겠죠. 팀원의 역량 수준에 맞게 조금씩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위임하기 전에는 사전에 명확한 지침과 조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훌륭한 코치는 뛰어난 경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칭 미팅에서 리더와 팀원이 말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7대 3이 이상적입니다. 팀원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이때 코치의 경청이 매우 중요한데요. 적극적인 경청이란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잡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상대에게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 atten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내밀다, 뻗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수동적으로 들리는 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몸을 상대에게 돌리고 모든 주의를 상대에게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이런 직원이 말하려고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팀원은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들으면서 팀원들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라떼 이즈 홀스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의 무용담으로 코칭 미팅이 흘러가게 되면 코칭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코칭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직원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직원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코칭 미팅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일반 대화와 코칭 대화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왜 자신과 팀에 중요한지, 또 목표를 달성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느끼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팀원들은 각기 다른 성향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도록 돕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신만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